안녕하세요, 모토리쇼건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최고급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들 비교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기획은 월간 더모토와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월간 더모토 5월호에서 자세한 기사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각 모델을 어차피 저희가 쓰고 다 주행할 정도의 그런 환경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모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개별 모델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께 한 자리에서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뷰를 위해서 저희는 스즈키의 R1000R을 뭔가 시착용 차량으로 지금 스즈키 코리아에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리터급 슈퍼바이크이기 때문에 구형 버전이지만 R1000R을 특별히 빌려봤고요. 그리고 이번 헬멧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헬멧 제조자 중에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 12종을 모았는데요. 지금 있는 헬멧의 12종은 모두 그 모토GP에서 그 FIM 규격에 따르고 있는 헬멧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그것에 속하지 않는데 바로 스콜피온 엑소의 헬멧입니다. 지금 스콜피온 엑소에서 제공을 해준 헬멧은 국내에는 아직 그 플래그십 헬멧이 유통되고 있지 않아서 그보다 낮은,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 유통되는 스포츠 헬멧 중에서는 제일 플래그십 제품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준비된 헬멧들은 거의 모두 스콜피온 엑소를 빼고서는 다 FIM 그 인증을 받은 헬멧들입니다. 물론 지금 국내 유통되는 헬멧 중에는 지금 보시는 RI RX7X가 유일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모두 KC 인증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글로벌에서의 그런 헬멧 안전 기준에서도 거의 최상위 수준에 있는 헬멧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I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인 RX7X입니다. RX7X가 국내에 출시되는 라인업은 총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RX7X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FIM 레이싱 버전이 있습니다. R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FIM의 최신 규격인 FIM2 규격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버전까지 해가지고 RX7X는 3가지 버전을 출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리뷰에 준비한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FIM 레이싱 버전입니다. 제가 RX7X를 5개인가 4개인가 지금 사서 써봤는데 얘는 확실히 달라요. 이 쉘의 형상 자체가 이 앞부분을 옆으로 더 넓히고 앞부분에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놔서 일반적인 RX7X보다 좀 더 이 앞에의 답답함이 없고 숨 쉴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킷 라이딩을 하거나 스포츠 라이딩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는 이 뒤에 부분의 벤틸레이션도 원래 온오프를 할 수가 있지만 얘는 그냥 뚫려 있는 버전이고 레이싱 스포일러도 옵션이 아니라 순정 상태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RI 헬멧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RI가 가진 안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이 R75라는 이 공률을 유지하는, 그리고 쉘을 만들 때의 어떤 집중도, 세심함,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칙패드의 구조와 그 썼을 때의 안정감입니다. 저는 이 헬멧이 이 턱 아래까지 받쳐주지 않는 헬멧들을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데, RI는 턱 아래까지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잘 받쳐주는 헬멧이고요. 실제로 이 칙패드의 커버를 열었을 때 안에 구조를 보면 스펀지를 굉장히 여러 겹을 해놔서, 그러니까 이 눌리는 정도가 다른 스펀지를 배치를 해놔서 각자의 그 얼굴의 형상에 맞게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해놓은 설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I의 FIM 규격, 지금 보시는 헬멧의 가격은 89만 5천 원이고요. 솔리드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갖고 있는 일반 버전이 82만 원, 그리고 카본은 395만 원,
네, HJC에서 나온 신상 헬멧인 알파1 V2 카본 버전이고요. 제가 알파1을 V1 버전을 좀 착용했었기 때문에 이번 신형 헬멧을 썼을 때 그 차이를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좀 더 이제 동양 사람들의 두상에 맞게 이 측면이 좀 더 여유가 생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단은 지금 제공된 엑스라지 사이즈는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앞뒤가 긴 유럽형 두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아시아인이어서 저에게는 이 앞뒤가 조금 눌리는 그런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가 아닌 2X라지 사이즈를 착용해야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V1 때도 저는 2X라지 사이즈를 착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신형에서 솔직히 다른 부분보다 가장 체감적으로 느꼈던 거는 무게의 변화였어요. 그게 비단 이 카본 버전이 아니라 파이버글라스 쉘 버전에서도 그 무게 감소를 훨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HJC의 특징, 브랜드 전반적인 특징인데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뭔가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매력적인 트렌디한 그래픽 버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또 HJC 그리고 알파1의 또 하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 V1 때도 그랬지만 이 뒤에 더 길게 그렇게 스포일러를 달 수 있는 옵션도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변색 실드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뒤로 뿐만이 아니라 이 위아래로도 조금 얼굴이 긴, 머리가 큰 사람인데, 긴 사람인데, 그래서인지 HJC의 이 알파1은 이 턱 아래쪽을 저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스타일이어서 저처럼 머리가 위아래로 긴 분들은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JC 알파1 V2 버전의 파이버글라스 버전은 51만 7,000원이고요. 카본은 85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적인 컬러와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그래픽 버전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 카본 버전이 아주 가성비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거의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알파1 V2 버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헬멧은 넥스의 XR3R이라는 제품입니다. 넥스 헬멧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넥스는 포르투갈의 헬멧 브랜드이고요. 국내에는 바이크팝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헬멧은 이번 리뷰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인 헬멧의 쉘 자체가 요즘에 많은 브랜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앞뒤로 긴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의 그런 헬멧보다는 조금 더 동그란 그런 둥그런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스포츠 바이크가 아닌 뭐 네이키드한 건가 스포츠 투어링 이런 바이크들 정도에도 어울릴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뒤쪽에 스포일러 디자인이 있어서 요즘의 헬멧들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이 헬멧의 스트랩을 또 지지해주는 이 4개 라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것은 슈베르트 헬멧들의 구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헬멧이 사고가 났을 때 이 턱을 당겨주는 어떤 이런 것에서 훨씬 더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 안에 부유대가 그 높이를 벨크로로 붙였다가 뗄 수 있고, 아마도 이 역시 사고가 났을 때 이 헬멧이 너무 이 밀착되어서 끌려가지 않고 이 안에서 조금 움직이게 하면서 그 충격을 흘려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헬멧의 내피의 어떤 촉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실제로 써봤을 때 기대보다 훨씬 더 이 아래까지 쏙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핏감에 가까운 그런 착용감을 제공해 준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XR3R 역시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카본 버전인데 65만 원이고요. 역시나 그래픽들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요즘 아주 핫한 헬멧 중에 하나인 알파인스타즈 R10입니다. 저는 이렇게 R10이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헬멧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헬멧을 봤을 때 솔직히 처음 든 인상은 헬멧의 쉘이 오늘 모아뒀던 헬멧 중에 가장 크다고 느꼈습니다. 이 전반적인 디자인이 요즘에 어떤 그런 스포츠 헬멧에서 추구하는 굉장히 날렵하고 공격적인 그런 형상으로 쉘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실제로 크기는 가장 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보니까 무게도 가장 무거웠는데 그런데 의외였던 점은 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썼을 때 무게나 이 쉘에서 느껴지는 부피감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고 좋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아주 가벼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헬멧이 이 머리를 완전히 다 감싸주면서 그 또 볼이나 이런 데를 떠받드는 느낌이 어느 한 군데가 좀 눌리거나 불편하지 않고 전반적인 구성에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금 뭔가 바람을 맞지 않고 그냥 평소에 쓴 상태에서도 그런 답답함이나 이런 게 적었던 것이 이 R10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야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알파인스타즈가 또 슈트나 이런 라이딩 기어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에서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한 그런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카본 버전의 가격은 159만 9천 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설정이 되었는데요. 물론 요즘에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유로가 많이 오른 그런 여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소 가격이 높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디자인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헬멧은 카부토의 F17R입니다. 카부토의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이고요. 지금 모토GP에서도 꽤 많은 라이더가 카부토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그런 헬멧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카부토는 앞뒤로 그렇게 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디자인에서 카부토 역시 굉장히 동그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헬멧을 불필요하게 안쪽으로 깎아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디자인을 갖춘 헬멧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단의 벤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쇼웨이의 그런 어떤 디자인 분위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특징적인 것은 F17R 카본 중에서도 밉스 버전이어서 안에 그 밉스라고 하는 이 헬멧 그 위에 밉스 내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헬멧입니다. 지금 이 F17R 카본 밉스 버전의 가격은 125만 원이고요. 실제로 카부토는 썼을 때 상당히 일본 브랜드다운 어떤 기본기나 어떤 이런 안정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 두상의 기준에서는 이 아래쪽에 이 턱을 완전히 떠받들어주는 그런 어떤 지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면 제 어떤 두상에 딱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주 살짝 아쉬웠고요. 그 밖에는 카부토 역시나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카부토의 F17R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헬멧은 LS2의 플래그십 헬멧인 썬더 GP입니다. 썬더 G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니모토 KMRF 현장에서 이 헬멧을 쓰고 달리는 라이더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분들이 쓴 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이 없는 일반 카본 버전이었는데 그 버전보다 이 그래픽을 가진 헬멧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전반적인 어떤 쉘의 크기나 이런 것도 더 컴팩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2의 썬더 GP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패턴만 있는, 카본만 있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외관에서 보였을 때의 특징은 이 쉴드의 형상입니다. 보통 쉴드가 위에가 이런 굴곡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썬더 GP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꺾여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헬멧을 썼을 때 완전히 정경자세를 취하고 앞을 봤을 때 뭔가 그 앞에 그 지점을, 꼭지점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집중도를 주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서 좀 흥미로웠고요. 사실 이 썬더 GP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가격입니다. 네, 썬더 GP 파이버글라스 버전의 가격은 49만 원이고요. 카본 버전은 52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본 버전의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또 LS2는 기본적으로 헬멧백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순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헬멧을 쳤을 때 착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이 볼의 칙패드의 두께라든지 이 턱을 받쳐주는 어떤 이런 감각들이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무게도 아주 가벼워서 이런 카본 쉘을 가진 아주 가성비 좋은 플래그십 스포츠 헬멧을 찾으셨던 분들은 LS2의 썬더 GP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헬멧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AGV입니다. 또 AGV는 이탈리안 그 감성과 분위기를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발렌티노 로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헬멧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AGV는 이런 쉘의 어떤 공격적인 이렇게 앞뒤로 긴 이런 헬멧의 구성 뿐만이 아니라 카본 버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다만 최근으로 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세형의 출시나 이런 것들의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점 등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스포츠 헬멧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서킷 라이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통기구가 조절식이 아닌 그냥 기본적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그런 공기 유입이나 안에서의 공기가 환기 능력 이런 것들이 좋은 헬멧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의 두상에는 굉장히 불편한 헬멧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유럽형 두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AGV가 유럽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 중간에서 거의 그 헬멧이 한번 턱에 거의 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헬멧이 너무 날렵하게 생겨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진 저보다는 머리가 작은 분들은 아주 예쁘게 편하게 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GV 피스타 GP 카본의 버전은 195만 원이고요. 공식 수입원은 이제 다이내즈 코리아 하이랜드 모터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이내즈 전국 D 스토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D 스토어 방문하셔서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탈리아의 헬멧 브랜드 수오미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이 헬멧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래픽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토GP 라이더 페코 바냐이아의 레플리카 버전입니다. 우리 페코 바냐이아는 이런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 적용되어 있는 수오미의 플래그십 헬멧인 S1X이고요. 그런데 디자인을 보면은 바로 비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스타 GP와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성 요소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타 GP처럼 이 수오미도 이 헬멧을 안쪽으로 많이 깎아 놓으면서 이 앞쪽을 상당히 좁게, 턱을 굉장히 좁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이 헬멧 쉘의 디자인이나 그래픽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저의 두상에는 맞지 않았어요. 네,
턱을 완전히 다 가려주지도 못했고 이 위에서 이미 이 광대 쪽에서 완전히 걸려버리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수오미의 S1, X 같은 경우에도 두상이 작은 그런 레이스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착용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오미는 J&J 모터스를 통해서 공식 수입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강서구에 플래그십 매장이 있으니까 수오미 헬멧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방문해서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탈리아의 또 다른 헬멧 브랜드인 놀란의 플래그십 헬멧인 X804RS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헬멧은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아직도 이탈리아에서 제조되는 헬멧이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고요. 저는 그냥 딱 이 헬멧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이 헬멧의 위에 상단에 있는 이 놀란 브랜드 로고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로고의 배치나 어떤 이런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레트로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특히나 이 헬멧의 그래픽이 굉장히 그 불꽃, 플레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헬멧은 요즘의 최신의 그런 디자인을 갖춘 그런 스포츠 바이크보다는 레트로 스포츠 바이크들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써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소통의 오류로 M 사이즈로 보내줘서 시착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요 헬멧 역시 그냥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이 헬멧 역시 굉장히 이 턱이 좁은,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어떤 이런 디자인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턱이 좁아서 저는 조금 썼을 때 저에게는 조금 착용감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래픽이 입혀져 있지만 이 뒤쪽에서 보면은 카본 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카본 쉘을 가진 놀란의 플래그십 헬멧 X804RS의 가격은 104만원입니다. 놀란 헬멧은 와일드독을 통해서 공식 수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많은 대리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헬멧이라든지 라이딩 용품, 멀티샵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한번 놀란 헬멧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 최근에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한 스콜피온 엑소 브랜드의 플래그십 헬멧인 엑소 아런 카본 에어입니다. 에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스콜피온 헬멧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에어핏 시스템을 가진 헬멧이라는 점인데요. 제가 요거 에이크마에서 이번에 스콜피온 헬멧 한번 둘러볼 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우리가 아는 그 리복의 펌프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펌프를 뽕뽕뽕뽕뽕 누르면 칙패드에 있는 그 안에 에어캡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래서 좀 더 밀착된 그런 헬멧의 피팅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밸브를 누르면 공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제품인데, 이 스콜피온 엑소의 헬멧도 앞뒤로 긴, 그래서 요즘에 어떤 트렌드와 이런 취향을 반영한 헬멧 디자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앞에서 보거나 실제로 썼을 때 보면은 굉장히 동그란 형상의, 그래서 과거의 어떤 헬멧 디자인들을 가진 그런 헬멧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그냥 일반적인 바이크들에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헬멧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내피의 어떤 감각이라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제가 좋아하는 핏감, 이 턱을 아래까지 감싸주는 이런 느낌이라던가 전반적인 헬멧의 무게 배분, 그리고 이 부유대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러웠고요. 지금 보시는 카본 에어의 제품의 가격은 71만 9천원입니다. 스콜피온은 또 국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전개를 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기도 그룹 산하의 기도 스포츠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헬멧이고요. 국내에는 이번에 유통 파트너로서 한국 모터그룹이 함께 손을 잡게 되어서
전국의 헬멧이나 라이딩 용품 멀티샵들에 이제 입점이 되기 시작을 했고, 신규 브랜드이고 신상 헬멧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착용해서 시착을 해보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웨이의 플래그십 X15입니다. 사실 뭐 RI RX7X와 마찬가지로 사실 긴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이미 많은 라이더에게 인정받고, 뭐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많은 헬멧 제조자들이 워너비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쇼웨이라는 브랜드인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쇼웨이 X15 이전에 X14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헬멧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X14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구성 요소가 바뀌었죠. 이 상단에 이런 벤틸레이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쉴드의 어떤 락킹 시스템 위치도 그 전에는 이 왼쪽에 있었다면 15부터는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으면 쉴드를 올릴 때 조금 더 편하지만, 이 헬멧이 완전히 밀착되는데, 쉴드가 헬멧에 밀착되는 데는 아무래도 가운데에 있는 편이 좀 더 좋아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써보니까 저는 사실 쇼웨이의 X14이나 P15을 써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X15이 스테디셀러인지 그냥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멧을 쓰고 지금 이번에 거울을 보지 않았는데, 나 기자님께서 또 쇼웨이를 쓰니까 잘생겨 보인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도 이 X15를 쓰면은 굉장히 오토바이 잘 타게 생긴 그런 라이더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줄 수 있는 헬멧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X15의 국내 출시 가격은 솔리드 컬러 기준으로 96만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일본의 레전드 중 한 명인 다이지로 카토 선수의 그래픽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YF 디자인이 또 아주 유명한 헬멧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을 하는 브랜드인데, 이것을 레플리카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이 헬멧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헬멧 브랜드 샤크입니다. 샤크 헬멧, 그리고 이 그래픽의 레플리카의 주인공인 요한 자르코 선수, 모토GP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 아마 현존 최장수 라이더 중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샤크 헬멧과 요한 자르코 선수의 약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요한 자르코 선수의 샤크 헬멧에 우길기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샤크 헬멧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하지만 샤크 헬멧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플래그십 헬멧들의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이 스포일러가 정말 거의 이 헬멧의 넥 라인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멋지고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최신의 이 플래그십 헬멧은 또 옆에 이 플랩이 가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들어갈 때 어떤 그런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많이 적용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게, 굉장히 저 써보고 싶었는데 이 샤크 헬멧도 조금 소통의 오류로 S 사이즈를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요. 샤크 헬멧 역시 아마도 가까운 그런 많은 바이크, 모터사이클, 펀디숍에 가면은 샤크 헬멧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플래그십 헬멧 12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멀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편집점에서 보긴 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12종이나 본 건 처음인데, 이것만으로 여기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나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헬멧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